잘 들리세요? 지금 음악 소리도 들리나요? 바라보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늘 나의 곁에 있는데 기타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잊지 못해 이 거리를 기타 소리도 잘 들리나요? 다시는 내게 돌아올 수 없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넌 그대로 나의 눈가에 눈물이 아, 네, 감사합니다. 흐르네 나의 이 반주하고 기타 밸런스 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눈물이 흐르네 나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네 나의 눈가에 눈물이 아무런 말도 없이 넌 그대로 나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늘 나의 곁에 있는데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소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반갑습니다. 거리를 헤매이는 다시는 내게 돌아올 수 없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넌 지금 들으시는 곡은 제가 그 작년의 여름에 낸 싱글입니다. 나의 눈 아, 기타 소리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세게 안 쳤었어요.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전에 했던 요거 G7
What does your video sound like? Go to artlist.io and get the best music and sound effects for your video. 네,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반주 소리랑 기타 소리랑요. 아, 네, 밸런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람님.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시간이 됐으니까. 날씨가 엄청 춥죠, 지금 바깥에. 그 비가 뭐 비인가 눈인가 오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네, 좀 기타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엄청 추워져가지고, 네, 막 손도 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패딩을 못 벗겠어요. 벗으면 추워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채팅이 잘 되고 있나요? 갑자기 뭔가 딱 했는데. 아, 그렇구나. 아, 네, 표정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표정님.
거의 고정 멤버시네요. 소리님도 자주 보이시고, 하동규님, 허동규님이신가요? 그쵸? 네, 반갑습니다. 자, 채팅창을 좀 제 거를 좀 키워야 되겠네. 제가 잘 안 보여서.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동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진상훈님. 아, 네네. 예, 압니다. 허동규님 처음 오신 거. 진상훈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저도 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그 조금 볼게요. 어서 오세요. 시간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성함은 잘 불러드려야 되니까 전상훈님, 네. 그리고 허동규님 맞죠? 아, 네. 인천 계양 이웃사촌. 우리나라는 그 아직까지 그거예요. 혈연지연, 학연. 네, 맞습니다. 이웃사촌 맞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그 성함이나 닉네임을 정확하게 못 불러드리면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전상훈님. 안 보여. 허동규님. 자, 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지난 수요일 날 그 제가 이제 그 연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가 자유무역센터 송도라고, 인천에도 송도가 있어요. 부산에도 송도가 있는 것처럼 인천에도 송도가 있는데 그 계획 도시예요. 되게 큰 그 거기를 다 간척을 해가지고, 간척이라 그러죠. 그 바다를 다 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땅을 굳혀가지고 도시를 만든 게 송도예요. 거기가 송도라는 게 섬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섬에다가 그렇게 땅을 더 넓혀가지고, 그래 육자구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약간 뭐 국제 자유무역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국제화 도시 이런 식으로 약간 특성화된 그런 도시는 아니고 동이죠, 동.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인데 거기가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나중에는 구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자유무역 센터인가? 예, 그 이제 지타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한 40층짜리인가? 33층이었나 그랬는데, 로비가 되게 아주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비에서 이제 그 바로 옆에 공연장이 있는데, 아, 네네. 아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저희가 왜 그게 그러냐면,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나가시는 건 안 보이지만 들어오시는 게. 육아 중이시구나. 그런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옆에 이제 트라이볼이라는 그 공연장이 있어요. 되게 아름답게 만든 공연장이 있는데,
그 공연장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남자 재즈 보컬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1.5세대 선생님하고 같이 연주를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연주도 좋고, 다들 뭐 연주하시는 분들이 다들 또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네. 그래가지고 되게 굉장히 재밌게 연주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주제를 하나를 이제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스케일을 돌리시는 거를 굉장히, 그 12키를 연습하는 거를 어려워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습하는 방법을 오늘은 좀 그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레슨 동영상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그 동영상보다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그래서 요 앞에서만 12키를 돌리고 여기 중간에서만 12키를 돌리고, 네네. 이게 사실 저도 이 그 모아뮤직 채널을 꼭 재즈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뭐 가요부터 팝, 그 가요 같은 경우도 뭐 종류가 워낙 많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좋아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타의 장르 특별히 구분 안 하고, 락에서부터 블루스, 재즈에 이르기까지, 때에 따라서는 뭐 통기타도 뭐 상관없고, 뭐 어떤 그런, 이거는 되게 주법이 어렵던데,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리듬을 구사를 해야지만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폭넓게 다루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그 레슨을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재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 연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일렉트릭 기타를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올려놔서 특별히 장르에 얽매이지는 않으려고 해요. 네. 재즈도 워낙 그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워낙 넓어가지고 스타일별로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솔로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 시리가 자기 혼자 막 노네요. 시리야 그만. 얘 또 말을 안 듣네. 그럼요. 예, 작곡법도 제가 작곡법 중에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작곡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성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화성을 몰라도 작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제 또 전문 분야니까, 이론이랑 뭐 작곡, 뭐 그 다음에 어떤 편곡 이런 것도 제 전문 분야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또 성실히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작곡 같은 경우, 이제 요 기타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조금 인원이 좀 더 들어오시면 그때 제가 아니면은 뭐 이 정도쯤에 인원이 유지가 되면 제가 그거는 기타 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리 다 해버리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아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작곡법 같은 경우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은 작곡을 시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그 남이 했던 음악을 많이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좋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기타 같은 거, 통기타 같은 거 치면서 따라 부르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면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일단 만약에 곡을 쓰시고 DAW 그쵸. 아유 전문 용어 바라모님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이 아시네요. DAW는 이제 그거를 저 디지털 워크스테이션 그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러죠.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DAW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이제 로직, 에이블톤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큐베이스도 꽤 쓰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로직을 쓰는데 로직을 쓰는데 그냥 저 혼자 이거 그 보고 배워서 잘 못 써요. 저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만 할 줄 알지 잘 못해요. 저도. 예. DAW도 그 배우실 수 있어요. 그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DAW를 아시면 좋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녹음하기도 좋고 그쵸. 일단은 이제 작곡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그 음악 스타일 있잖아요. 리듬별 스타일 8비트라든지 8비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음악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음악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한 음악 스타일들을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16 발라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8비트인데 약간 뭐 보사노바 풍의 뭐 그러한 곡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뭐 약간 3박 계열의 8분의 6박 8분의 12박자의 약간 그러한 스타일의 곡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8비트도 좀 약간 그 락적인 느낌의 곡을 만들 것인가 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여러 유형의 음악들을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자꾸 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그 흉내를 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모방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내가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이제 그 마디 안에 들어가는 음표 박자 세는 거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기타에서 가이드 톤 배웠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코드 하나당 멜로디에 꼭 그런 3음이나 7음인 가이드 톤이 들어가야지 특히 3음 같은 경우가 멜로디가 들어가야 멜로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는 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멜로디에서 또 의외로 펜타토닉 멜로디가 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작곡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야 돼서 뭔가 딱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딱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화성학, 재즈 화성학 있죠. 네, 그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쭉 올려놨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디미니시 스케일의 이제 특징까지 올려놨는데 그거 처음부터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코드랑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제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이론은 이론대로 계속해서. 네. 제일 쉬운 거는 코드 하나나 두 개 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C 메이저 7, 뭐 D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기타 리듬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마디씩 놓으면서 두 마디씩 놓으면서 내가 흥얼흥얼하면서 멜로디를 또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흥얼흥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멜로디를 수정해가면서 그 이제 제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 중에 이제 보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보컬하는 친구가 이제 그 작곡하는 이제 그 전공한 친구랑 같이 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드 진행이나 이런 분위기를 이제 그 작곡하는 친구가 만들면 보컬하는 친구가 노래를 잘하니까 자기가 그 위에다가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멜로디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도 작곡을 하더라고요. 또 요즘 또 그렇게 해서 뭐 2명, 3명 이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팀으로 하더라고요. 그 혹시 그 백예린 아세요? 백예린? 백예린이라고 좀 쉬운 곡도 있지만 음악이 조금 쉽진 않아요. 그 백예린이라는 그 여자 가수인데 근데 그 백예린 그 가수의 뒤에 이제 작곡을 하는 친구들하고 팀으로 이루어가지고 몇 명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서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곡을 만드는데 근데 그 어떤 그 화성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고급적인 부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학생들 수업할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곡을 제가 악보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상당히 레벨이 높더라고요. 네네 백일인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도 해서 요즘 하고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너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그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아시죠? 그 키에 해당하는 그 예를 들면 C 메이저 스케일이면 C 메이저 스케일에 해당하는 그 구성 코드들 3화음부터 세븐스 코드까지 그 정도 좀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들마다 그 기능이 있어요. 1도하고 6도하고 3도는 토닉의 기능이라서 1도의 그 이제 시작과 끝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4도하고 2도인 D 마이너, D 마이너 7은 뭔가 전개 발전하려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5도 7인 G7은 이제 절정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1도로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이론 설명 때 다 설명을 해놓긴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G7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종지라 그래서 1도로 바로 안 가고 이제 디셉티브 케이던스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E 마이너나 A 마이너로 가게 되면 다시 또 더 발전할 수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것만 조금 아시면 보통 이게 1도, 4도, 5도, 1도 이것만 알아도 웬만큼 그쵸? 그 노래 아세요? 에릭 크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보면은 G키인데 1도 솔라 시도 레 5도가 D7이죠. 악보로 옮기는 거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보법이라 그러잖아요. 기보법 악보로 직접 그리는 거 그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보를 그 이제 딱 그 자동으로 그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미디 같은 경우 미디 파일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아마 그게 그 웨이브 파일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음표 찍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죠. 그거를 이제 악보로 옮기는 연습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음악을 하셨으니까 이제 기타 바라보님께서 그 통기타 많이 치셨다 그러셨죠? 그러시면은 뭐 아니면 그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재밌는 방법이긴 한데 그 노래를 완전히 외우셔서 아니면은 녹음을 하세요. 예, 장성민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 외우셔가지고 아니면 녹음을 한번 하세요. 녹음을 하셨다가 그 이제 그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려달라고 하는 거죠. 노가다. 사실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거의 전공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정도면. 근데 그것도 조금 그 좋아하시는 곡들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곡들 보시고 그 좋아하시는 곡들의 그 악보를 구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 악보를 보시면서 노래를 같이 하시다 보면 거기에 마디가 딱딱딱 나눠지면서 거기에 리듬이 어떻게 구사되는지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장성민 님도 그 저기 뭐 기타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아, 피날레로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더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피날레 말고 피날레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용법이. 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악보 프로그램은 뮤즈스코어. 이거 되게 좋아요. 되게 UI가 심플하고 좋아요. 뮤즈스코어. 아, 장성민 대학 때 예, 뮤지스코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요거 한번 이거 저기 그 무료 버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요 뮤지스코어 제가 지금 전상훈님 요거 뮤지스코어. 아, 장성민님 대학 때 록밴드 하셨구나. 아, 대학 때 록밴드 하셨으면 그 대학 때가 몇 년 전이죠? 아, 바라보니. 저는 제가 그 예전에 그 피날레를 거의 안 쓰다가 그 기타 프로 턱스 기타 테이블 에디트 뮤즈스코어 우와 맞 전문가들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장성민님 네, 감사합니다. 97학번? 아, 가만 있어봐. 97학번이면 그때는 대학 때 헤비메탈이 유행하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쵸? 그때도 헤비메탈이 유행했었나요? 보통 이게 아, 기타 프로까지. 바라모님 완전히 야, 전상우님도 엄청 잘하시네. 기타 프로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엄청 아시네요. 기타 프로하고 뮤지스코어만 안 해요. 어. 예전에 저는 피날레 처음에 이제 처음 그 대학원 때 이제 그 논문 석사 논문 쓰는데 그 그때 이제 처음 썼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막 물어보고 막 그랬었네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지 그랬는데
이제 최근 요 몇 년 전에 뮤즈스코어를 알아서 뮤즈스코어를 딱 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UI도 너무 간편하고 직관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PDF부터 해가지고 악보 출력도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뭐 간단한 기본 그 사운드가 내장돼 있어서 코드 네임대로 이렇게 사운드도 비슷하게 또 사운드도 나오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뮤즈스코어를 좀 약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복잡한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장성민님 감사합니다. 재즈 기타를 쳐보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보니까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는데 그래도 꽤 많이 좋은 우리나라 기타리스트 유튜브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근데 아마 이렇게 하나부터 막 자세하게 이렇게 막 파헤쳐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이 있나?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지금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 내용들이 제가 다 일일이 연습을 다 하나씩 했었던, 네, 오랜 기간 연습을 했었던 그러한 거를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저도 연습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또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저 때는 헤비메탈을 참 많이 했었는데 메탈리카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전상훈님, 제가 유일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일이 다 이게 올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어서. 적어도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타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유튜브 구독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보다는 정보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장성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제자들한테 채널 이렇게 얘기해주고 봐라 그래도 안 봐요. 장성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네.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뭐 창단 멤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는, 물론 이제 2년 6개월 전에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커가는 멤버들. 예, 감사합니다. 채널이 좀 더 커져서 수익도 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적은 거 맞아. 모르겠어요. 우리 이 모아뮤직 채널이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인도를 해주셨군요. 여자친구분도 이렇게 음악을 뭐 전공하시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건지, 표정님. 여자친구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레슨이 진짜 레슨이잖아요. 진짜 레슨을 하는 거라 힘들어요, 이게. 여간한 지금 여기 계시는 저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음악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다들 그냥 이렇게 와 이거 뭐야 이러고 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연습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더 잘하시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 같이 이번에 기타 시작. 안녕하세요. 예, 지희님 지금 여기서는 지희라고 나오시는데 예, 저한테 질문 엄청 많이 하시는 어서 오세요, 지님. 예, 부산. 네. 그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부산 머피스라고 거기 클럽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네, 제가 작년에도 거기서 연주했었거든요. 그 머피스라고 그 광안리 그 해변가에 있는 2층에 있는 네, 재즈 클럽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매니저분이 이제 그 네, 트럼펫 하시는 네네 지님. 부산에 무슨 대학이죠? 머피스라 그러죠. 머피스. 그게 앞에 뭐 있는데 로즈 앤 머피스 이건데 이름이 그 줄여가지고 그냥 머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트럼펫 거기 이제 뭐 성함은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네네네네 맞아요. 네, 트럼펫 아시죠? 거기 매니저분이 네. 네. 근데 부산에 한번 내려가서 연주를 하려면 행사 연주가 없으면 그 부산의 그 클럽만 연주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경비가 안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어느 정도 경비가 돼야 갈 수 있는 거라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막 5인조, 6인조가 가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방 연주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행사를 끼고 같이 그렇게 해야 이제 낮에 이제나 오후에 행사하고 저녁 때 재즈클럽 가서 연주하고. 안 그래도 요번 이제 1월 달에 한번 지방 투어를 한번 갈 예정이거든요. 지방 투어를 갈 예정인데 부산을 넣을까 하다가 너무 경비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을 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갔다가 이제 이틀 가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하루는 아마 청주나 아니면은 대구 쪽에서 어차피 이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창원에 또 좋은 클럽이 있었는데 재즈 클럽은 서울 쪽도 약해요. 재즈 클럽은 서울도 약해요. 근데 한 번쯤은 머피를 언젠가 한번 갈 테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공지를 올릴게요. 재즈 클럽은 근데 전국이 다 그래요. 전국이. 서울도 많이 좁아야 7만 원이에요. 대부분 재즈 연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뭐 유학파에 다들 뭐 대학원까지 다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시는데 다들 근데 한 번 연주하고 1부, 2부 해가지고 2시간 연주하고 7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음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3%라고. 3%가 모든 돈을 다 번다 그러잖아요. 자, 뭐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기 스케일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님이 그래서 뭐 이제 대학도 강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레슨도 하는 거고
표정님은 어디 사시는데요? 표정님은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데요? 그 다음에 지님, 블루스 잘한다 해도 재즈 연주는 다르겠죠. 다르긴 한데 사실은 재즈가 블루스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맥락은 같아요. 네. 그래서 대구 근처시면은 네, 뭐 대충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대구의 계명대에 한 5년 정도 제가 거기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1년부터 그래서 대구 쪽도 좀 압니다. 제가. 블루스와 재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블루스를 근데 이제 이제 약간 리듬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 블루스는 그 셔플이, 그러니까 그 바운스가 블루스는 좀 더 앞쪽으로 가죠. 리듬이. 그러니까 블루스는 단다라라란다라란 그쵸. 근데 스윙은 이제 이게 그 비트가 그 조금 다르죠. 앞쪽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2, 4 쪽에 있죠. 1, 2, 1, 2, 3, 4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리듬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블루스에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블루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재즈 쪽으로도 접근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공부는 좀 더 해야 되겠죠. 뭐 스케일이나 여러 가지 그 스티비 레이본 보면요, 스티비 레이본 앨범에서 그 이제 스윙 리듬에서 재즈 같은 스타일로 해가지고 또 블루스 하는 게 있어요, 앨범에. 예, 그래서 블루스를 잘하는 분들은 재즈 연주도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즈 하시는 분들이 또 블루스 공부를 해요. 네. 그럼 아마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성민님 코드 질문. 같은 코드인데 드랍 투 보이싱에서 C 메이저 7에서 C 메이저 7 온 G 같이 잠깐만 여기 잘 안 보여서 제가 약간 이거 하나 올릴게요. 하트 모양이 있어가지고 글자가 조금 가려지네요. 이거는 드랍 2, 드랍 3하고는 관계없이 인벌전 보이싱이라 그래요. 인벌전 보이싱이라 그래서 일단 C로 한번 예를 들게요. 3화음으로. 그리고 나서 세븐스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도, 미, 솔이라는 게 C 메이저 코드잖아요. 그러면 도가 베이스가 되는 게 도, 미, 솔, 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루트부터 해서 메이저, C 메이저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C 온 E라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같은 C인데 베이스가 E, 그쵸? 아니면 여기 미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솔이 베이스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솔, 도, 미. 그래서 이거는 C 온 G 이렇게 되죠. 이게 3화음인 거고, 이제 7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C까지 있으니까 C 메이저 7 그 다음에 C 메이저 7 온 E, C 메이저 7 온 G, 온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C 온 B, 이거를 이제 C 메이저 7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B에다가 도미솔. 자, 이렇게 코드명이 바뀌는 거는 베이스가 그 코드 구성음 중에 지금과 같은 음들이 베이스로 올 때, 그때가 코드명이 바뀌는 거예요. 코드명이라기보다는 똑같은 C 메이저 코드인데 베이스를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C 메이저 7이면 C가 루트이면서 베이스가 되는 거지만, 같은 C 메이저 7이라도 C 메이저 7 온 G에서 G를 베이스로 잡아달라는 거죠. C 메이저 7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솔도미시 드랍 2 보이싱이죠 이게. 이건 드랍 3 보이싱이고 드랍 2 보이싱 솔도미시. 베이스를 솔로 해달라는 거죠. 예. 같은 C 메이저 7 똑같은 도미솔 C의 구성음이지만 그 중에서 솔이 베이스로 와달라. C 온 B는 C가 베이스로 와달라. C 온 E 내지는 C 메이저 7 온 E는 미가 베이스로 와달라. 똑같은 C 메이저 7이지만. 셋 하나 둘 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올 것인가? 그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인벌전 코드를 사용하는 것인가? 그 인벌전 코드 안에 드랍 보이싱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드랍 보이싱을 우리가 오픈드 보이싱이라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과 음 간격을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시킨다 그래서 오픈드 보이싱, 오픈을 한 보이싱이라 그러고 이거를 도미솔 이런 식으로 음을 최대한 좁히는 거를 클로즈드 보이싱이라 그래요.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래서 닫혀 있다 그래서 클로즈드 보이싱. 그러면 이 클로즈드 보이싱에도 인벌전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이 오픈 방법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벌리는 게 아니라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예쁜 소리가 나게끔 벌려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법을 드랍 보이싱이라고 해서 드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드랍에 대한 건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었으니까 거기에 거기 그 유튜브에 다 동영상에 있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인벌전을 시키느냐? 베이스를 바꿔가지고 인벌전을 시키냐? 같은 코드인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베이스 진행을 좀 더 멜로디컬하게 자유롭게 베이스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페달 효과라 그래가지고 베이스를 같은 걸로 쭉 놓는 상태에서 위에 코드만 바뀌는 그런 것들. 그 안에는 인벌전도 있고 아니면 하이브리드 코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 A, 우리가 예를 들면 A를 쳐놓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이건 솔도 미의 라니까 A 마이너 7이 되거든요. A 메이저 A 마이너 이건 D의 베이스 A D 온 A 이런 식으로 라라는 음을 계속 베이스로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을 줄 때 아니면 이거 E예요. E 근데 베이스는 E예요. 이런 식으로 페달 효과를 줄 때도 이렇게 베이스를 이렇게 슬러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베이스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있죠. C 그 다음에 G인데 베이스가 솔시래니까 B도 베이스가 될 수가 있죠. A 마이너 그러면은 베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이걸 적어 드릴게요. C 그 다음에 G on B 그 다음에 A 마이너 제가 이거 그 채팅으로 올려드렸는데 그러면은 C 메이저 코드 베이스가 C가 되면서 G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러면 베이스가 도, 시, 라 이렇게 움직이겠죠. 안 그러면은 C, G, A 이렇게 움직이는 걸 도, 시, 라 베이스가 이렇게 멜로디컬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인벌전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코드의 구성음에 있는 코드 톤 중에 하나를 베이스로 그렇죠. 하지만 루트의 기능은 그대로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인벌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베이스를 바꿔줌으로써 각 음 간의 그 음정 관계가 바뀌어요. 기능은 그대로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거를 저는 색채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드의 색채감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기능이 바뀐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C 메이저 7인데 똑같이
E 베이스의 드랍트 보이싱을 잡으면은 똑같은 도미솔시인데 드랍트 보이싱의 미시도소를 잡게 되면 똑같은 C 메이저 세븐이지만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D 마이너 세븐, 레, 그 다음에 G7 솔, C 메이저, 도 이렇게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듣는 그런 팝 코드. 그러면 드랍 보이싱으로 D 마이너 7, G7, C 메이저를 한번 해볼게요. D 마이너 7이에요 이게. F 베이스인 D 마이너, F 마이너 7 on D. 요거는 G on F. 그 다음에 C 메이저 7 on E. 똑같은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다시요.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이거는 루트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고 지금 얘는 D 마이너 7인데 베이스는 F. 그 다음에 G7에도 베이스가 F. C 메이저 7의 베이스가 E. 네. 똑같은 도미솔시지만 레파라도지만 솔시레파지만 분위기가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벌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이싱의 색감 때문에 인벌전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베이스가 멜로디처럼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좀 더 분위기를 연출해 나가는 거죠. 네. 제 곡 중에서 제목이 뭐지? 유앤미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B 플랫의 베이스 A 해가지고 A B 플랫 메이저 7인데, 그쵸. 근데 기능은 같아요. 네. 그쵸. 얘는 D7이에요, 사실은. 이 D7이 이게 D7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C7, 얘 C7인데 B 플랫의 C 온 B 플랫.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아까 했던 그게 D 마이너 7 on F,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 on F. 왜 G on F라고 하냐면 7 on E. 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솔시레 파잖아요. 그러면 솔시레 파 7까지 7음일 때는 솔시레파 G7이라고 안 해주고 7음이 베이스일 때는 트라이어드 3마음만 해주고 7음을 따로 베이스로 해줘요. 이렇게 G on F 이렇게. 네. 장성민 조금 이해되세요? 장성민님? 네, 그래서 인벌전 코드를 해주는 이유는 베이스 라인에 베이스에 어떤 좀 더 자유로움을 부여해줘서 좀 더 멜로디컬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의도하는 대로.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루트를 따라가니까 베이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음정 관계가 바뀌니까 그 코드의 색감이 또 변화가 오게 되죠. 네. 지금 튜닝이 조금 안 맞네요. 자, 튜닝 좀 할게요. 지님 그럼 오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오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잠깐 튜닝 좀 하면서 할게요. 베이스만 다르게 잡는 코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코드를 직관적으로 보고 잡을 수 있어야 할까요? 왜 이러지? 카메라가 좀 이상해졌는데. 잠시만요. 이게 저기 무슨 그 긴급 문자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네, 이게 화면에 초점이 나간 이유가 그 그 안 쓰는 폰이에요. 안 쓰는 폰인데 와이파이가 잡히면은 그 긴급 문자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긴급 문자가 와가지고 화면이 일단은 아, 음, 네네. 그 인벌전 코드 보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그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요나 팝에서 많이 쓰는 그 기타 오픈 코드 있죠. 오픈 코드에서 많이 쓰는 인벌전이 있고, 그쵸?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앞쪽에서 이 그 오픈 코드라 그러죠. 그쪽에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제가 그 드랍 보이싱 다 설명을 다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라면 그렇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드랍 보이싱을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드랍 보이싱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잡는 것들을 막상 그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진 않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보이싱을 연습하는 사람은 그 국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꽤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연주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그거를 본인이 연습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성민님 너무 그 기죽지 마세요. 예. 일단은 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뭐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두 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오픈 코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오픈 코드는 가요 팝에서 쓰는 코드들은 거의 오픈 코드는 정해져 있어서 사실 그런 거는 조금만 내가 그런 인벌전 되어 있는 코드들 가요곡들을 가지고 연습하면 통기타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몇 가지만 연습을 해놓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 드랍 보이싱에서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거지. 예. 일단은 보통 가요 팝에서는 트라이드도 많이 쓰고, 네네. 아, 그 다음에 그 G님 코드 연습을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예, 코드를 많이 알면 훨씬 더 표현력이 풍부해져요. 예. 그리고 이거는 되게 조금 이제 고급 좀 더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어드밴스드라고 하는데 전 영어 잘 못해요. 그냥 음악 용어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고 그 좀 더 이제 약간 레벨 높은 수준에서는 모든 코드 보이싱은 다 코드 톤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코드 톤 연습하고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 드랍 2, 드랍 3 배웠던 잡았던 모든 코드는 보이싱은 다 그거를 코드 톤화 시켜가지고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먹고 진짜 파고들어서 기타든 뭐 피아노든 뭐 음악을 파고 들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평생 연습만 하다 그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아는 만큼 열심히 써먹고 그러면서 뭐 제 동영상도 좋고 뭐 어떤 뭐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거리적 여유가 있으시면 레슨도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또 배운 것 중에서 또 내가 또 요건 되게 예뻐서 내가 써먹고 싶다 하는 거는 또 그때그때 또 써먹으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계속 위를 보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안 써먹고 그러지 마시고 써먹으시면서 계속 또 이렇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만약에 직업이 다른 거이신 분들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전업인 사람들은 내가 아는 만큼 활용해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새로 배웠던 것들 중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영역을 이렇게 넓혀 가시는 거지,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는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그거는 시간과 노력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악기 같은 경우, 특히 지금 현재 저희 우리 채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잠깐의 팁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꽁수는 없다. 정석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너무 또 이게, 와, 내가 이러면 어떻게 음악을 하지,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점점 넓어지실 거고, 그러면서도 왜 그때그때 필요한 팁 같은 거, 약간 꽁수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금방 만나더라, 이런 것도 그때그때마다 흡수하셔가지고 써 먹으시고, 그리고 또 완전히 이거 베이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하게 또 이렇게 쌓아 올리시면서도 그때그때 그런 것도 써먹고 그러시면 돼요. 네. 만약에 그 모든 거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하신다면 다들 프로신 거죠. 다들. 네.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저도 뭐 물론 이게 직업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끝까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어릴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이렇게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잘 안 두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좀 보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화성학 공부를 하면 모든 곡을 분석하려는 습관이. 바라모님 완전, 예, 완전 좋으신 거예요. 예.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와, 이 곡 진짜 괜찮은데, 아, 이거 진짜 막 대박인데, 그런 곡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예. 화성학 공부하면 모든 곡을 분석할 습관이 생기고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게. 이용주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기 부천입니다. 부천 중동이라고, 신중동역 그 7호선 있는데 거기에요. 부천입니다. 부천. 반갑습니다, 이용주님.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까 좋네요. 용주님은 뭐 어디신데요? 여기 부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저쪽, 또 저기 어디였어? 군산이셨던 분도 있으셨고, 저쪽 대구 근처이신 분도 있으시고. 하기야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산이면 바로 요 윗동네네요. 옆 동네시네요. 일산. 가까운 데시네요. 일산. 네, 여기 바로 부천입니다. 네. 네네. 언제든지 뭐 제 카톡하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놨잖아요. 카톡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뭐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리고 뭐 경북 예천. 와, 좋은 곳에 계신다. 경북 예천. 예. 고향은 인천이신데 인천보단 예천이 낫습니다. 예, 용진님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은 연락 주세요. 네. 또 그게 또 제 직업이기도 하니까. 네. 경북 예천. 그 봉화. 저희 외가댁의 그 분들이 다 이북에 계시다가 넘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경북 춘향 그쪽에 자리 잡으셨다고 하고, 저희 아버님 고향은 저기 경북 점촌. 경북도 꽤 크죠. 남북으로 좀 이렇게 길어가지고 경북도. 사실 저도 요즘 지방에서 살고 싶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학원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기도 해요. 어차피 이런 그 음악 작업이나 이런 거는 뭐 전국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해외 나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럴 거예요 아마. 봉화군 춘향면이 맞을걸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은 거기에서 이제 그 강원도 태백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셨었고, 그래서 네, 맞아요. 점천 상주 쪽. 네, 맞아요. 군 생활을 구미에서 하셨구나. 저는 군 생활을 원당에서 했습니다. 원당에서. 장갑차 부대에서 장갑차 타고 다녔어요. 90년대 때. K200 장갑차. 네, 예전에 그 아기 때 외할아버지 손잡고 태백에서 봉화까지 기차 타고 갔었어요. 옛날 옛적이죠. once upon a time, long long time ago.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조금 할게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다 떠는 것도 재밌지만 테트라 코드에 꽂혀서 음악 이론만 공부하고 기타는 잘 못 칩니다. 눈으로. 아, 테트라 코드. 음, 사실은 그 테트라 코드 그 자체가 메이저 스케일을 구성하게 만드는 그 가장 그 기본 단위가 테트라 코드거든요. 4개짜리. 그쵸? 오름 오름 반음 그거를 서로 이렇게 오름 오름 반음이 이제 그게 이제 두 개가 합쳐서 메이저 스케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름 반음 오름 반음 오름 오름 이런 식으로 테트라 코드 4개짜리. 그 방법도 나중에 어떤 그런 연주 같은 거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전체적인 음악의 틀을 전체를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거를 테트라코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어, 도레 미 파. 근데 테트라코드는 딱 파까지다. 4개예요. 딱 음이. 테트라코드는 음이 4개라서 한 5개 정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재즈에서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 뭐 도레미솔 아니면 뭐 도레파솔 뭐 도미파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습하긴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테트라 코드는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어떻게 스케일이 이렇게 쭉 형성되게 됐나라는 약간 그 원류적인 어떤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게 그것들이 조합이죠. 그것들의 조합. 테트라 코드의 조합으로 스케일들이 나오는 거죠. 예. 아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테트라 코드 10개 정도 알고 나니까. 예. 그쵸. 그 테트라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웬만한 스케일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예. 그 테트라 코드 중에서 오름 오름 반음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을 계속 한 바퀴 돌리면 그게 12키가 돼요. 예. 그런 거는 좀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만 아시는 건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가 아니라 상당히 그 지식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예, 지금 이 라이브가 생방이 그래봐야 4번째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저를 놀라게 하십니다. 항상 보면. 자, 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좀 이제 큰 맥락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긴 했어요. 그 동영상들을 업데이트를 제가 거의 2년 6개월, 제가 그러니까 딱 1000명이 된 시점이 2년 4개월 됐을 때 1000명이 된 거라, 그 2년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생방을 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네, 335는 아니고요. 이제 그거와 또 비슷한 건데 얘는 워시본이에요. 기타가. 아이고, 어떻게, 예, 이렇게 워시본입니다. 이거는 이 기타는 제가 갖고 있은 것만, 제가 1998년도에 샀거든요. 이거를 98년도에 샀으니까 상당히 20 몇 년을 저랑 같이 했죠. 한 25년을 저랑 같이 했네요. 예. 이 기타는 앞에 픽업은 그 335에서 쓰는 그 57 클래식이라고 있어요. 그 57 클래식 중에서 요즘 나온 모델이 있어요. 57 클래식 뭐 하나 더 붙는데 말이. 예, 그 픽업을 장착한 거고요. 예. 이게 사가지고 직접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예. 아. 우리 음악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음악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뒤에 픽업은 뭐냐면, 제가 진짜 한때 마이크 스턴이라는 기타리스트에 엄청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던컨 59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59년 모델을 이제 제열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나이를 벌써 그렇게 25년 먹은 픽업이라, 예, 던컨 중에서도 저는 이 59이라는 모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59이에요. 제가 스테인버거도 하나 있는데 다음에는 꼭 스테인버거를 가지고 올게요. 항상 그 차에 놔둬가지고 잘 안 갖고 다녔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예, 레슨할 때만 이제 들고 다니고 하다가, 학교 갈 때 들고 가고 하다가, 이게 이제 59. 지금 픽업은 리어 소리예요. 지금은 뒤에 거. 그래서 네,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그죠. 네, 요거는 57 클래식. 네. 그리고 이 기타는 바디가 전체가 이제 통으로 된 버드아이 메이플. 네, 버드아이 메이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 3호는 마호가니를 쓰는데 얘는 버드하임 애플입니다. 이 기타는 80년대 만들어진 기타예요. 그래서 지금 구할래도 구할 수도 없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 HB60이라고 해서 또 모델이 이제 저가형으로 그때 한 80만 원대에 한 20년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 모델하고는 다른 모델입니다. 그리고 335도 썼었죠. 근데 이제 옛날에 돈이 좀 필요해서 팔고 막 그랬었죠. 앰프도 그 트윈 리버브 좋은 거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팔았는데 지방에서 그 어르신 세 분이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아, 기타는 80년대 제가 산 거가 그렇다고요. 중고로 산 거라서 제가 샀던 시점이 이제 동갑이시네요. 줄은 011 다다리오 디아다리오 011 세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기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재즈 기타 코민스 그 마스터 빌더 용이라는 거. 그거는 012 줄 게이지가.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준비한 거 그거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뭐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것도 너무 즐겁긴 한데 그래도 자, 우리가 그 메이저 스케일을 할 때 블럭을 5개를 배웠었잖아요. 5 포지션은 5개였고 7 포지션은 7개였고 6 포지션도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저는 그다지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게 5냐 7이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걔네들이 딱딱딱 바탕이 되어 놓아 있으면 좀 더 좀 편안하게 빨리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왜 제가 그 크로매틱 이후에 그 도착기 하나하나 찾는 거 이런 거 다 올려놨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 부분을 안 보셨던 분들은 그 제가 크로매틱부터 쭉 그 또 재생 목록 따로 이렇게 편집해 놨으니까 재생 목록 쭉 다 있으니까 아니면은 기타 풀 버전 그쪽에도 다 묶어 놨으니까 그거를 1편서부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5음부터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솔라 시도 레미파 솔라 시도 레미파 솔라였잖아요. 그 다음에 라부터 시작하는 거 6 그쵸? 6부터 시작하는 거 7부터 시작하는 모양 그쵸? 그 다음에 9부터 시작하는 모양 2부터 시작하는 모양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론 시간에도 올려놨지만 그 코드 스케일에도 올려놨죠. 그리고 제가 코드 스케일도 따로 묶음해서 보내드렸죠. 올려드렸죠. 그러면 짝수는 플러스 7 이거를 같이 그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코드톤은 루트 357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코드톤이 아닌 놈을 롱코드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3개잖아요. 그게 2, 4, 6이에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플러스 7을 하면 9, 11, 13이 되죠. 그러니까 텐션일 때는 높은 숫자, 텐션이 아닐 때는 낮은 숫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드톤은 그냥 코드톤인 거고 코드톤은 무조건 숫자가 루트 3, 5, 7이고 근데 이제 마이너면 플랫 3이 되는 거고 플랫 5가 되면 또 플랫 5인 거고 그 다음에 도미넌트면 플랫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예, 요것도 이론 시간에 다 제가 세븐스 코드에 관련된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 다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중간에 끼는 3개의 음이 바로 9, 11, 13 2, 4, 6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텐션 공부할 때 되게 편안하겠죠. 네. 그래서 2부터 시작하는 그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부터 시작하는 거 기타는 여기서부터 1플랫부터 시작해서 12플랫이 딱 한 옥타브 위라 그랬잖아요. 개방현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솔라 시도 레미파 솔라 시도 레미파 솔 이게 미파 솔라 똑같은 거죠. 이거랑
우리가 그 기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요걸 가장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이제 5개 블럭에 처음 시작하는 거, 이건 7 포지션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5 포지션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은 이제 키를 한번 바꿔볼게요. 키를 바꿔볼게요. 어떤 키로 한번 해볼까요? 아무거나 하나만 올려주세요. 키 12키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물론 오도권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설마 레슨이라고 생각하셔서 다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G.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6번 줄에서 루트를 먼저 찾으세요. 루트. 여기 루트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5부터 시작하는 거, 6부터 시작하는 거, 네, F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부터 시작하는 거, 2부터 시작하는 거, 3부터 시작하는 게 5 포지션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솔이 G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루트가 돼요. 그러면 메이저 스케일은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3, 4, 7, 8, 8은 루트죠. 그러니까 3, 4, 7 루트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이잖아요. 그러면 G가 루트니까 반음 떨어지면 7이죠. 이 7이 우리 여기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C부터 시작하는 7부터 이거.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얘가 되는. G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솔에서 반음 떨어지는 게 7이죠. 그러면 가는 그림을 바로 여기서 요 자리에서 바로 칠 수 있죠. F 같은 경우는 F가 6번 줄만 보는 거예요. F잖아요. 나머진 그림으로 외우면 돼요. 다음이 2죠. 2부터 가는 그림. 그렇죠. 오도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B 플랫이면 여기 있죠. B 플랫. 미, 파, 솔, 라, 시 플랫. 그럼 얘가 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7, 그쵸? 3, 4, 7, 8 반음이니까 메이저 스케일은 루트 7, 6. 솔이 6이 돼요. 6부터 가는 그림. 그 다음에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솔이 3인무예요. E 플랫은. 자, 여기가 E 플랫 있죠. 미가 여기 있고 여기는 개방현이 미니까 미 플랫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가도 되고 루트 7, 6, 5, 4, 3 그쵸? 3, 2 그러면 요 아니지 E 플랫이지. 루트 7, 6 지금 2로 했네요. E 플랫이니까 루트 7, 6, 5, 4, 3 G가 3이 돼요. 3부터 시작하는 거. E 플랫이니까 F가 2가 되죠. 3. 그쵸. 시미라 미 A 플랫 같은 경우는 A 플랫이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발음 떨어지면 7부터 가는 거. 그쵸? 딱 들리죠? 시미라레 D 플랫. D 플랫 같은 경우는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반음 더 올라가면 그쵸? 레에서 반음 떨어지면 D 플랫. 루트 7, 6, 5, 4 G 플랫이 4 A 플랫이 5부터 가는 거. D 플랫. 그쵸? 이건 C 메이저 스케일이잖아요. D 플랫 발음 올라가면. G 플랫은 얘가 G 플랫이니까 얘가 루트니까 그쵸? G 플랫. G에서 G 플랫이니까 루트니까 발음 떨어지면 7부터 가는 거 쳐도 되고 루트니까
5는 올라가면 2니까 2부터 가는 거 쳐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엔 이제 솔, 도. 도 플랫은 B죠. B. B는 여기 B. 그쵸? 루트 7, 6, 5. F샵이 5부터 가는 걸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6부터 가는 거 쳐도 되고, 5부터 가는 거 쳐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E 메이저 스케일은 이게 개방현이 2잖아요. 미. 그러면 파샵이 2, 루트 2, 3. 그러면 3부터 가는 거, 2부터 가는 거, 뭐로 쳐도 상관없죠. 빨리빨리 계산하니까 좀 어렵죠. C, 미, E 메이저, 그 다음에 A 메이저, A가 루트, 그러니까 7, 6부터 가는 걸로 쳐도 되고, 그 다음 7부터 가는 거 쳐도 되고. 그렇죠. A 메이저. A 메이저 스케일. C, 미, 라, 레, D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레가 루트가 되는 거죠.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루트 7 반음 가서 6, 5음, 4, 5음, 3, 5, 4, 3 3부터 가는 거. 그러니까 F샵이 3이 되죠. D 메이저 스케일은. 아니면 5부터 가는 거 아무거나 쳐도 되죠. 그 다음에 G 메이저 스케일 아까 했죠. 시미라 레 솔 G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7. G 메이저 스케일. 네. 지금 여기에서 12개 다 돌렸어요. 여기 가운데서도 돌릴 수 있고 다 돌릴 수 있고. 자, 왜 이 연습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코드도 그렇고 스케일도 그렇고 12키로 음을 각각을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금방 나오지만 스케일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걸 12키로 다 익히려면, 그래서 숫자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숫자 개념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좀 어려웠나요? 지금 오늘 방금 한 게 다 잘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그 메이저 스케일을 빨리 찾는 방법, 바로 요 파트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앞에서부터 찾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바로 요 부분에서 해당하는 그 음이 그 숫자가 어떻게 되나를 찾아가지고 그 외운 대로 치는 거죠. 아, 어려운데 재밌으세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가 루트부터 시작해서 3, 4, 7, 8, 그 8이라는 게 다시 루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3, 4, 7 루트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인 거. 그게 메이저 스케일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요. 어떤 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도, 온음, 2, 3, 그리고 3, 4 반음이니까 한 칸, 5, 6, 7 다음에 반음 가야, 그쵸? 그래야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소리가 나는 거죠. 어떤 음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루트니까 루트 2, 3, 4, 5, 6, 7, 그리고 반음 가면 루트.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 그쵸? 그거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숫자가 무엇인가, 그 5 포지션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인가, 예,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요 모양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5 포지션이나 7 포지션들을 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12키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모양은 낮은 음서부터 높은 음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메이저 스케일 하나만 가지고도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지판이.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들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데 뭐 코드 톤을 연습해야 되고 뭐를 연습해야 되고 이러면 힘들어지죠. 네.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코드 톤은 각각의 것들을 다 포지션별로 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먼저 해놓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메이저 스케일을 12키를 돌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네. 예, 진님 알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까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이게 다시 보기 바로 또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 5, 그러니까 7 포지션이든 5 포지션이든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셔가지고 일단 그걸로 12키 돌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말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연습들 많이 하세요. 루트를 보고 5번 줄 루트로 6번 줄 루트를 보고 이렇게 연습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스케일을 루트로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 포지션이든 7 포지션이든 각각의 그 숫자를 루트부터 시작해서 가는 그림을 5개나 7개로 더 넓히는 거죠. 그러면은 가까운 곳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레부터 가는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두 개를 중심에 놓고 가는 거죠. 여기는 우리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펜타토닉도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 그때 이런 3도를 연결시켜 줘도 되고, 그렇죠? 트라이어드 패턴으로. 예, 이런 걸로도 연결시켜도 괜찮고. 그렇죠? 저는 3도를 많이 이용했었어요. 이 블럭과 블럭 간의 연결을 할 때 내가 잘 들어가는 큰 블럭을 딱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연결시킬 때 3도로 연결시키는 거, 그거를 먼저 연습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뭔가 연주는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보이니까 5개나 6개나 아니면 모든 위치에서 음들이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일단은 좀 빨리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쵸, 바라보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하는 방법과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인 거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습. 그쵸,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연습을 많이 하는 거. 자, 표정님 어느 정도 외운 줄 알았는데 6번 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면 스케일이 바로 보이진. 그러니까 이거를 왕복을 하셔야 돼요. 왕복을. 이렇게. 그 저기 표정님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면 돼요. 연습. 이건 연습 양에 따라서 가는 거라. 그렇죠.
6번 줄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1번 줄부터 시작하는 것도 연습을 하세요. 2번 줄로도 중간에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왜 2개씩 묶는 거 3개씩 묶는 거 그때 3 그루핑, 6 그루핑, 9 그루핑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왜 내가 잘 아는 모양 안에서 코드를 잡고 그 다음에 첨서부터 시작도 하지만 그 요번에 왜 제가 코드 스케일 7개 올려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D-7 잡고 요 2옥타브 하는 것도 그것도 그걸 부분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벌 패턴 그런 것도 부분 활용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3도 패턴 4도 5도 6도 7도도 다 그게 부분 활용을 하는 거니까 걔네들을 계속 그쵸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예. 계속 연습하는 거죠. 계속. 세븐 포지션은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3개씩 얘네들이 다 움직이니까 논다이어 코드팅이 나왔을 때는 그쵸 저는 바로 되죠. 그렇게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바라보님 그렇죠. 그 논다이어토닉 코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서브 5라던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던가 아니면 또 저번에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다니터 체인지 코드라던가 그 키에 상관없는 코드가 나왔을 때 세컨더리까지는 뭐 논다이어토닉이라고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세컨더리가 딱 있는 거고 서브 5 이런 코드들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 코드 스킬 연습한 것처럼 코드를 딱 치고 예를 들면 C 메이저 스케일인데 D 플랫 7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요렇게 제가 믹솔리디안이면 믹솔리디안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거죠. 그쵸. 바로 되게 연습을 해야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코드톤도 중요한 거야. 그럴 때. 그러니까 다이어토닉이 아닌 코드 그리고 그걸 다이어토닉이 아닌 코드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이어토닉 코드 자체를 확실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다이어토닉 코드가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논다이어토닉이라는 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왜 코드톤 코드 패턴 해가지고 쭉 제가 많이 올려놨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코드 톤으로 먼저 아니면 3칠음으로 먼저 그쵸 그렇게 들어가면 되죠. 예를 들면 C 메이저 7 E 플랫 메이저 7 A 플랫 메이저 7 G7 C 메이저 이런 경우에는 논다이어토닉 코드 이게 C 메이저 관점에선 E 플랫이나 A 플랫은 논다이어토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C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그럼 그때 코드톤 코드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바로 스케일도 바로 보이지만 뭐죠 일단 코드톤을 먼저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코드를 잡고 바로 스케일을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 논다이어토닉 코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에요. 잡고 메이저 스케일 그쵸 A 플랫 그런데 이제 A 플랫 같은 경우는 아이오니안보다 리디안이 더 좋거든요. 그쵸 E
B플랫도 아이오니안도 써도 되지만 리디안을 써도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점점 또 레벨이 수준이 또 엄청 높아지시네요, 다들. 바로 되죠, 바로. 예.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제 그 코드 잡고 아이오니안, 도리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이유가 그걸 하려고 한 거죠. 예. 이렇게 해갖고 도리안 바로, 프리지안 바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뭐 제가 일단은 준비한 거는 일단은 요 5 포지션 메이저 스케일을 요 원하는 그 딱 포지션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렸어요. 네. 일단 뭐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메이저 스케일을 12개 돌릴 때 앞에서부터 개방현 다음 그림부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다 설명을 올렸던 거긴 하지만 C 메이저 스케일이면 이제 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도권으로 돌릴 때 F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루트 다음에 E부터 가는 그림. 그 다음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면 이제 루트니까 B 플랫이 루트니까 7, 6부터 가는 거. 그렇죠. E 플랫은 2, 미 플랫, E 플랫은 미니까 3부터 가는 거. 개방현 치지 않는 그 다음 거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쭉 갔다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5 포지션에서 6번 줄 처음 시작하는 숫자만 잘 외워놓으시면,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가 루트 2, 3, 4, 5, 6, 7 루트에서 3, 4, 7 루트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인 거. 그래가지고 그 루트부터 찾아가지고 계산해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 예, 그것만 잘 아시면 메이저 스케일 12키 돌리는 거는 되게 좀 편안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코드를 딱 잡았을 때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그 연습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번 주에 올렸던 코드 스케일, 예, 그게 이제 요번에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때 이제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바로 그 스케일 치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그 C 메이저, D 마이너 7, E 마이너 7에서 벗어나서 이제 또 나오니까 그거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러면은 논다이어토닉 코드가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면은 메이저 7, 마이너 7 정도는 해결이 돼요.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믹솔리디안 스케일 말고도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도 있고,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 외에도 많은 스케일이 있지만 도미넌트 스케일 중에서 기본적으로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하고 믹솔리디안 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하셔도 일단 대응은 다 되죠. 그게 다 힘들면 일단은 코드톤 4개, 그것도 힘들다. 근데 논다이어토닉 코드가 짧다. 그때는 3칠음.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제 설명이 좀 됐나요?
아, 네네.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질문 하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이 라이브 자체가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한 거지. 그래도 제가 너무 저 혼자만 그 저기 뭐야 아무 그 주제 없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 것 뿐인 거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겠다라고 다시 하지만 각 모드 스케일에 어울리는 백킹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각 모드 스케일에 어울리는 백킹 코드. 아, 일단은 그 텐션 보이싱 같은 게 뭐 그 재즈 보이싱 해서 제가 또 쫙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돼요. 자, 일단 모드 스케일, 코드 스케일이죠. 총 7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메이저 7이 있고 세븐이 있고, 메이저 7의 스케일은 아이오니안 리디안, 도미넌트는 믹솔리디안, 그 다음에 마이너 7은 에올리안, 도리안, 프리지안, 그리고 마이너 7 플랫 5는 로크리안이잖아요. 그러면 자, 코드는 아이오니안 리디안은 메이저 7, 요거 C 메이저 7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요 코드 아시죠? 아니면 6번 줄 C 메이저 7, 그쵸? 요거 제가 6번 줄, 5번 줄에 관련된 또 그 보이싱이 그 재생 목록 가면 있어요. 재즈 보이싱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 보이싱 해가지고 제가 또 따로 또 다 정리해서 올려놨었거든요. C 메이저 7, 요건 리디안, 마찬가지 C 메이저 7. 요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벌써 제가 그 코드 스케일 편의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이오니아. 물론 이렇게 텐션 보이싱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면. 근데 텐션 보이싱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C 메이저 7이니까 이렇게 잡고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믹솔리디아는 C7, 우리 알고 있는 C7 있잖아요. 이거 잡으셔도 되고, 이거 C7,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이거 하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C7 9 보이싱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도레미파솔라세도 시플레도 레라리라리라라 라리리라리라리라라. 마찬가지 C7.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 7, 이제 도리안부터 레레 도레 미 플랫 파도 마이너 7, 이거 코드 아니면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에올리안 똑같아요. 에올리안. 그쵸. 나인 보이싱도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C 마이너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에올리안.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죠. 그 다음에 프리지안 같은 경우는 나인 보이싱은 잡으면 안 돼요. 프리지안은 나인 텐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본형 C-7에 아니면 그냥 기본 보이싱. 그 다음에 로크리아는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잡는 거. 2개 잡고 이렇게 2개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거. 마이너에서 플랫 5. 마찬가지 마이너 7 플랫 5.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특별하게 코드를 어렵게 잡을 필요 없고 그냥 세븐스 코드까지 해서 이렇게
아이오니안 리디안, 그 다음에 믹솔 리디안 가운데 손가락 놓는 거, 그 다음에 에올리안, 도리안, 프리지안, 그 다음에 로크리안. 이게 5번 줄에서 6번 줄에서는 메이저 세븐 이렇게 잡고 2개 잡고 밑에 솔 잡고 도시 미솔, 그 다음에 도미넌트는 그냥 이렇게, 마이너 세븐은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 세븐 플랫 5.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코드는 어렵게 안 잡으셔도 돼요. 쉽게 잡으셔도 돼요. 네, 꼭 텐션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래도 버퍼가 안 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 C 리디안 스케일을 칠 때 어떤 코드 진행을 쳐야 잘 어울리는 거. 코드 진행. C 리디안 스케일을 칠 때는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C 리디안이 네 번째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면은 C 리디안 스케일은 G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네 번째 코드가 C 메이저 7이에요. 그때 C 리디안이거든요. 그러면 G 메이저 스케일에서 C 메이저 7 나왔을 때 C 리디안 스케일을 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251, D 마이너 7, G7, C 메이저 7 이럴 때 내가 1도가 C 메이저니까 아이오니안 내지는 C 메이저 스케일로 끝났는데 일부러 내가 리디안 사운드를 내주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를 우리가 사용 가능한 텐션들, 사용 가능한 스케일 그래가지고 아이오니안 자리에는 리디안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팝에서는 잘 안 쓰고 재즈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일반 팝에서는 잘 안 쓰는데 엔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C 메이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날 때, 그럴 때 일부러 리디안을 1도에서 써주는 거죠. 분위기를 싹 바꿔줄 때. 근데 약간 그게 일반 가요 팝의 귀, 그러니까 일반 쉬운 음악의 귀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 갑자기 리디안이 오면 이게 약간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메이저 7에 무조건 메이저 7만 나오면 리디안적으로 연주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251에서 원인데 아이오니안 자리에서 리디안적인 사운드를 내가 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의도해 주는 거죠. 엔딩 같은 데에서도 끝났어요. C 메이저 이렇게 리디안으로 이렇게 코드를 해주면서 끝나는 거죠. 그럴 때 리디안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엔딩할 때 이게 가장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안은 4도기 때문에 1도인 G일 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백킹 코드 같은 경우는 각 모드한테 어울리는 거는 원 코드 잼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메이저 7이 울리고 있으면 리디안도 해보고 아이오니안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사운드를 듣는 거죠. 그리고 코드 진행에서는 그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에 이제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변화를 많이 주는 건 도미넌트일 때 가장 많이 주는 거고, 보통은 웬만하면 마이너 7 같은 경우는 마이너 키가 1도인 마이너 키일 때는 내추럴 마이너 내지는 에올리안이 기본이 되는 거고, 그 키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도리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코드 진행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성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해당하는 스케일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좀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연습을 할 때는 원코드일 때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원코드를 놓고 내가 도리안도 쳐보고 뭐 아이오니안도 도리안도 쳐보고, 같은 마이너 계열은 마이너 계열끼리, 메이저 계열은 메이저 계열끼리, 도미넌트 따로, 마이너 7 플랫 5 따로. 그래서 코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모드 스케일도 같은 얘기고. 네. 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바라보님, 그러면은 시간도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네.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네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또 이렇게 쉬운 사이클로 한 번 또 확 돌아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그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하시다가 또, 네네. 아유, 참. 네. 밤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께도 인사를 해주시네요. 전상훈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뵙기로 하고, 제가 또 계속 저한테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러면 또 뭐 카톡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댓글에다가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댓글 보고도 또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하고 할 테니까.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로. 네, 감사. 코드 진행을 생각해야 되는데 잠깐요. 아, 근데 이게 저작권에 걸려요.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오버 더 레인보우는 제가 다음에 그러면은 그 자를 때 자르면 되니까, 예, 이게 저작권에 딱 걸려가지고 딱 나와요. 그게, 예, 나중에 그 저작권 그 구간으로 나와서 너 자를 거니 아니면 이거를 음을 소거할 거니. 엔딩곡은 제 걸로 하면 저작권에 안 걸려요. 예, 제가 주인이니까. 제가 드림이라는 곡을 감사합니다. 네, 그거 다 음원 다 있는 거니까.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음. 나중에 제가 오버 더 레인보우는 그거는 뭐 바로 그냥 이렇게 그 반주 딱 틀어놓고도 할 수 있고 악보 펴놓고도 바로 할 수 있는 곡이라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해놓고 나중에 그거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